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속뜻을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속뜻을 분류하는지를 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우선 이 단어 한 개 또는 단어들,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속뜻을 자, 지금부터 연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어 하나, 단어들 또는 문장의 모습인 어구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에서의 속뜻, 이걸 기준으로 어떤 의미의 종류의 부사 상당 어구가 분류가 될 수 있는지를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컷. 여기서 좀 잘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설명을 자, 드립니다. 자, 우선 이제 구체적인 자, 두 번째의 필터링을 위한 자, 단어 하나, 단어들, 문장의 속뜻을 기준으로 과연 어떤 분류가 나오게 되는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 그러면 다음 연상되는 단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연상되는 단어를 떠올려 볼까요? 바늘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자,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이치예요. 자, 우선 시간 이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시간이라고 말을 했을 때 실, 바늘처럼 시간 과연 무엇일까? 이거 떠올려 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는 이건 좀 쉬워요. 이거 못 맞추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어휘 또는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 다음 이제 얘는 혼자 외톨이에요. 그래서 자, 좀 더 중요할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연상할 때의 특징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자, 그 다음 또 계속 할게요. 얘 혼자 외톨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느냐? 바로 조건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의미가 들어옵니다. 이제 속뜻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제시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의미가 또 연상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 또는 뭐 취준생 여러분들 몇 분이나 이 물음표에 옳게 채워 넣을 수 있을지 정말 저는 궁금한데 자, 저는 알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합니다만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개 남았거든요. 자, 우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과 바늘처럼 과연 무엇이 떠오릅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네 개는 여러분이 직접 맞춰 주셔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정답률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실, 바늘 그랬다면 바늘, 실, 바늘처럼 누군가가 시간 그러면 바로 장소라는 의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누군가가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다음에 연상되는 말은 결과이겠죠. 이거 못 맞추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누군가가 조건 이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조건 이렇게 말을 던지면 다음 연상되는 말의 단어는 의미는 바로 양보이어야 합니다.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정도. 뭐 정도 다음에 연상되는 단어는 방법.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일단 통과입니다. 자, 이제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수업에는 땡땡이라고 말합니다만 우리가 콜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점 두 개 이렇게 찍는 상태에서 뜻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뭐가 좀 이상하죠? 어딘가에는 이 기호가 쓰여지지 못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장소에는 이런 기호를 쓰지 못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내 마음 속에, 내 머릿 속에, 내 눈 속에, 내 생각 속에 등등등 강의실 속에 학교 안에서 우주 공간 안에서 우주 공간 속에 바다 밑에 하늘 위에 구름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그 의미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들을 다 들먹이게 되면 우주에 있는 우주 공간 속에 있는 별의 개수만큼이나 가능한 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장소가 그러하고요. 그 다음, 내 생일날에 내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방학 기간 동안에 방학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그리고 일요일에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마저도 모두 거론하면 우주에 있는 별만큼이나 많아지는 속뜻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로 모아지죠. 시간이라는 속뜻으로. 그러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기호를 쓴 이 자리들은 정확하게 그 속뜻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직접 써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 볼게요. 누군가가 원인, 속뜻이 원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기만 하면 전부 우리는 원인 부사상당 어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결과는 결국 무엇이 되다. 결국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부사상당 어구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음,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너무 공식화시켜서 외우기 때문에 온전히 부사상당 어구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증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너 오늘 여기 왜 왔니? 라고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또는 수업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공부하러 왔죠. 또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수업을 들으러 왔죠. 이렇게 얘기할 거죠. 따라서 우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외우는 것은 대단히 딱딱한 문어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실제 목적, 부사상당 어구의 목적의 참 맛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쓰였던 우리말로 쓰였던 그 의미는 같거든요. 속뜻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뭐 하러 또는 뭐뭐 하려고 또는 뭐뭐 할 목적으로 수업을 들을 목적으로 왔어요. 등등등 이렇게 의미들이 다양하게 함께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암기적으로만 외워서는 이 부사상당 어구의 목적의 참 의미, 이 의미를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현들까지 같이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제 조건이거든요. 조건이란 상대방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모든 형태가 전부 조건이 됩니다. 만약 너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만약 너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한다면, 만약 너가 이번에 반장이 된다면 등등.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 만약 뭐뭐 한다면 이 말의 조건의 의미잖아요. 이게 되면 전부 다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건은 이것보다 더 천만 배, 백만 배, 천만 배 그 이상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뭐뭐 한다면의 그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만 들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내용을 이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수능 문제에 주제, 요지, 제목 문제에 요 한 문장이 보이면 또는 찾으면 저는 그 다음 안 읽어요. 바로 1, 2, 3, 4, 5의 보기를 읽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원리를 증명해 보여드려 볼게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만약 너 공부 열심히 한다면 이랬잖아요. 요 동그라미의 내용이 지금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이죠. 그러면 뒤에 따라올 말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 되겠죠. 만약 너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한다면 너 성공할 거야.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거야. 등등과 같은 좋은 말이 따라온다. 즉 앞에 내용이 좋았으면 뒤에 내용도 좋은 내용이 따라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꾸로 이번에는 너 만약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알아요. 뒤에는 절대로 좋은 말이 오지 않죠. 나쁜 말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뒤에도 안 좋은 내용이 당연히 뒤따라 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조건과 정반대, 쌍둥이는 쌍둥이인데 성질은 정반대인 것이 바로 양보예요. 양보라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시간부터 여기 아래까지 방법까지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 어차피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딱 골라라.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저는 주저함 없이 양보를 선택합니다. 이 양보 지금부터 2년 전 수능에 그 주제 요지 제목 중에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학생들 앞에서 딱 첫 문장 읽고 바로 답을 찾아버렸어요. 그걸 증명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보고 같이 풀었으니까. 이건 맹세코 제가 먼저 읽고 답을 알고 풀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원리로 어떤 근거로 답을 그렇게 찍는다? 아니죠. 이거 찍는 거 아닙니다. 추론입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느냐? 바로 고백하면 학생들은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잖아요. 양보라는 거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첫 문장에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또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 의미가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양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요 뜻에만 집중하면 이 양보가 갖고 있는 의미의 100분의 1도 온전히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 보세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너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전부 나쁜 의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말도 나쁜 의미일까요? 아니죠. 좋은 의미가 나올 거예요. 너는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은 마침내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말을 이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읽기도 전에, 듣기도 전에. 또 하나, 비록 또는 아무리 너의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좋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뒤에는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이 나오겠죠. 따라서 조건과 양보는 쌍둥이인데 성격이 정반대인 쌍둥이에요. 뭐냐? 앞에 좋은 말이 나오면 뒤에는 부정적 의미의 내용이 나오는구나. 반대로 앞에가 부정적 의미의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읽지 않은 큰 줄기의 흐름의 내용은 좋은 의미의 내용이 나오겠구나. 즉 뒤의 내용을 읽지 않아도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그런 힘을 양보가 갖는다라는 건데 이 양보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양보? 뭐 여러분이 떠올리는 접속사 있죠. 뭐 although, though, 뭐 even if, even though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하는 양보 말고요. 문법적인 요소, 아주 어려운 문법적 요소를 통해서 그런 말을 쓰지 않은 형태의 양보를 줬거든요. 그 수능에서. 그래서 양보를 첫 문장에 딱 전달하고 이 출제자는 그 사악한 미소를 아마 지었을 겁니다. 내가 여기다가 단서를 모두 넣어놨는데 너희들은 문법을 잘 모르니까 아마 내가 숨겨놓은 이 단서를 너희는 못 찾을걸? 아우 어렵지? 힘들지?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뒤에서 멀찌감치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출제자의 그 가증스러운 그 미소 아닌가요? 비웃음 막 이런 게 들리는 거죠. 아유,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증스러운 이 출제자의 요 사악한 이 뭐라고 해야 될지 이 마음, 이 마음 봐라. 이게 느껴지니까 한편 재미있으면서도 한편 뭐라고 할까요? 들이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이제 불끈불끈 마음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더라, 감정적으로.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무엇 때문에? 바로 양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상대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단박에 꿰뚫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도 못하게 중요한 녀석이더라. 자, 하나 우리 배웠습니다. 다음, 정도. 정도는 뭐뭐 할 정도로 라는 의미로 쓰이면 모두 우리는 그것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He ran fast. 이 fast란 단어 한번 볼게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 일단 통과. 두 번째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그가 달렸다는데 이 fast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죠? 그는 빠르게 달렸다 또는 빨리 달렸다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없어도 되는데 빠르게 달렸다 할 때 그 fast의 의미가 빠르게 또는 빠른 정도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얼만큼 빠른 정도로 달렸느냐에 결국 정도의 의미를 이 단어의 뜻이 내포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 She is very beautiful. 유치원 문장 속에서도 쉽게 찾아집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이 very란 단어 생략해도 되지요. 문장 성분은 총 3개로 분류가 되었던 겁니다. 주어, 서술어, 보어. 그 서술어의 단어 하나가 비동사, 그리고 이형식 동사, 그렇죠? 불완전 자동사, 이름 많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 말 절대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문법이라든가 문장 구조를 설명할 때 있어서 주어 동사란 말은 이거는 독약을 털어넣는 겁니다. 이것만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만, 이 이야기만 2시간 이상이 걸릴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출발해서 그러면 보십시다. She is beautiful 만 있어도 되죠. 그런데 얘가 성분으로는 보어지만 단어 자체는 형용사예요. 아름다운이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 상태는 셀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다만 느껴지는 거죠. 그 상태를,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형이상학, 무형의 의미인 거죠. 그 무형의 의미의 정도,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가의 그 정도를 이 very란 부사가 이 beautiful을 강조해주면서 결국은 정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게 부사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 단순히 very는 부사야, 가 아니라 왜 부사인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정도란 뭐뭐 할 정도로의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쓰임이 우리가 흔히 보아왔다. 그러나 알고 본 경우가 거의 없더라.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셔야 됩니다. 다음 방법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자꾸 이거 보죠. 사실은 영상 이거 두 번째입니다. 다 찍었는데 여기서 녹음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한번 보고 자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방법으로는 뭐뭐 할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전부 이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어 문법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부터 거론하는 이런 이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부사구, 부사, 부사절 들으셨죠? 당연히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들어보셨죠?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이게 전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하나를 더 추가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더하기 자 판단의 근거 같은 말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인과 이유는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원인과 이유는 같은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문법을 다룰 때의 이 투부정사의 이유는 그게 아니고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 판단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는 천재야. 투부정사. 그럼 왜 천재인가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나는 바보인가 봐. 감탄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바보인가 봐 할 때 how로 출발하고, 그죠? what으로 출발하는 감탄문이 있고, 그래서 문장이 완성되는데 끄트머리에 to 동사의 원형. 그러면 나는 바보인가 봐라고 어쨌든 판단을 내린 거죠. 그 상태, 그 상태의 투부정사는 뭐 할까요? 왜 바보인가에 대한 설명을 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전부 뭐다? 바로 판단의 이유 또는 판단의 근거, 같은 말로서의 이유인 거예요. 근거의 같은 이름으로서의 이유인 거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원인과 이유, 그때의 이유가 아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투부정사를 다룰 때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부사 상당 어구란 것의 모든 것이에요. 이거면 관계 부사 들어가죠?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의문 부사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관계 부사 전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지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지문이 이만큼의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사 상당 어구를 없애면 제가 다 문장 실제 모습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즉 전체 글이 이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실제로 이 부사 상당 어구를 제외하면 이 정도로 축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사 상당 어구를 문법이나 구조적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무리 그 단락 또는 글이 길고 복잡하더라도 빠르고 정확하게만 파악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긴 복잡한 문장조차도 이 정도의 분량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일단 부사 상당 어구 자체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이 영상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예문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설명을 끝을 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확인까지 시켜드리는 영상이 곧 이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